예, 서울 은평구 의뢰 강병원 의원입니다. 우리 부총리님, 네. 그 예결위 그 종합질의라든지 부처별 질의할 때 계속해서 거기에서 뭐 여야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계시죠? 네네. 주로 우리 좀 이렇게 한국당 의원님들이 이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계시던데 주로 좀 반대하시는 그 논리가 어떤 것들입니까? 뭐 제가 보는데 첫째 추경 요건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적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 추경 사업이 시급하냐 안 하냐 네. 이 두 가지 판단이 주로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추경은 세금 퍼주기다.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다. 뭐 퍼주기 정부가 됐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번 추경은 총선용이기 때문에 극구 반대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 이제 하부적인 논리로 요건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추경 정부안이 4월 25일 날 국회에 제출됐고 지금 거의 뭐 8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총선용이라고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시면서 심사도 안 해줬다가 그 4월 25일 추경안에 왜 부품 소재 장비 예산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이렇게 수출 규제가 예상이 뻔한데도 포함시키지 않았냐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 무슨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먼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제가 추경 역사를 찾아보니까 98년 이후에 21년간 지금까지 20번 추경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1년에 한 번씩 추경이 있었다 얘기인데요. 그때마다 다 총선용이고 그때마다 다 퍼주기고 그때마다 다 선심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추경 내용도 대부분 물론 전염병을 이런 재난을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도 있었지만 대부분 상당 부분이 이와 같은 경제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이 대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 관계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4월 25일 날 추경을 제출을 했지만 사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게 실현될 거라고 예상하고 추경에다 집어넣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관한 지금 추경에 조금 넣었으면 좋겠다는 재원들이 기정 예산에 6,5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차분히 관련 예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일본 사태가 실행이 되면서 내년에 대한 사업 또는 하지 않았던 사업 중에서도 시급한 사업은 차제에 마침 추경이 논의가 돼 있으니까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했으면은 가장 소망스럽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게 또 다른 추경 발목 잡기 위한 회개한 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총선용이라고 비난하고 심사도 안 해주더니 왜 4월 25일 추경안에는 부품 소재 장비 대비하는 예산 포함 안 시켰냐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명백히 부끄러운 주장이고요. 또다시 이 추경안 심사를 시간을 질질질 끌겠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이 추경안 심사를 19일 날 해주지 않게 되면은 저는 또 그래도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 임시국회 소집하면은 방탄국회가 됩니다. 이 패스트트랙으로 줄줄이 경찰에서 검찰에서 소환을 하고 있는데 한국당 의원들 한 분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탄국회를 하려고 하는 저는 또 다른 의도를 여기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정말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많은 그 의원님들이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지 왜 정부가 이렇게 자꾸 뭐 하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외교적 해결 방법과 우리 이 보수야당에서 주장하는 외교적 해결이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정부가 생각하는 외교적 해결 어떤 방안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정부는 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자체가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저희는 징용인자 배상 문제의 대법 판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발단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일본하고 협의를 해왔고요. 물론 일본하고 의견 접근이 안 돼서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측면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정부가 열린 자세로 일본과 협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일본에도 그렇게 제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로서는 저는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태가 서로
이 보복과 상응 대응에 의해서 계속 번지는 것보다는 양국이 공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의 정부는 외교적 해결책으로 WTO에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도 있고, 정말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의 이 일본의 이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일도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제 대국들도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공급해주지 않으면은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일부 의원님들 보면 이 외교적 해결이라는 것이 왜 우리나라 정부가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 과거사 문제 사과받는 것에 매몰되느냐. 더 이상 일본 정부의 일본 정부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묻지를 말자. 반성을 요구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뭐 이렇게 뭐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아니 정부가 나서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자발적으로 이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거를 마치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얘기가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가서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붙잡지 말라고 하는, 일본에게 더 이상 진정어리 사과를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저는 대한민국으로서 국민으로서 참 듣기 너무나 거북한 주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는 전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본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부품, 소재, 장비 산업들 육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부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곳에서 저는 양질의 일자리들, 제대로 된 중견기업들, 강소기업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먼저 예전에 위안부 문제라든가 지금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 같은 것들은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뜻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피해 당사자들, 그분들의 입장도 정부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는 깊은 고민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노력은 저는 저희가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협의해서 풀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 지금처럼 일본이 접촉을 기피하는 상황에서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WTO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그 부당성을 알리면서 그런 공조 노력을 벌리는 것은 당연히 병행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광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